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서산에서 20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서산 159번 확진자로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서산 158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서산 158번 확진자는 경북 상주 거주자이며 가족과 함께 서산에 있는 지인의 집에 들렀다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19일 기준 충남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26명입니다. 이 가운데 1,696명이 퇴원했고 30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741명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충남에 새롭게 털을 잡은 기업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유치 국내 기업 중 지난해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한 업체가 75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3개 늘어난 수치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275개로 가장 많았고 아산과 당진, 금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도는 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도내 투자 여건 향상이 기업 유치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주택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청권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보다 또 최근 5년 평균 증감률보다 높았습니다. 먼저 대전의 경우 지난해 누계 주택 거래량이 총 39,208건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9.2%, 최근 5년 평균 대비 27%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였는데요. 지난해 이뤄진 주택 거래는 총 13,500여 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124%, 또 최근 5년 대비 196%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은 지난해 38,400여 건의 주택들이 거래되며 1년 전보다 58%, 최근 5년 평균 대비 49% 이상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충남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51,3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43%, 최근 5년 평균 대비 49% 올랐습니다. 전국의 작년 한 해 누계 주택 거래량은 127만 9,300여 건으로 전년보다 58%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 거래량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인데요.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 등에서도 주택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은 전년 동기 대비 61%, 지방은 56%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218만 9,6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2% 늘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각 지자체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시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서산시가 올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등 서산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에 나섭니다. 서산시 박한일 주민자치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산시청 주민자치팀장 박한일입니다. 네, 서산시가 올해 서산형 주민자치 모델을 완성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계획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서산시가 자치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주민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 서산형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합니다. 이미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대산읍과 부성면을 제외한 관내 13개 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할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지난 11월 30일 서산시 주민자치위원, 시민사회단체, 서산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11명으로 시민준비단을 출범했습니다. 현재 시민준비단은 우리 서산시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 위원 인선 방법과 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주요 사항을 정하여 올해 상반기 중 주민자치회 전환 선포식을 개최를 목표로
자치법규의 재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지역 주민 스스로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현안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크고 작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자치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산만의 주민자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현안 사업을 결정하고 또 예산까지 확보하는 등 조금 더 역할이 커지는 건데요.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시는 민선 7기 전반기 동안 충남도 공모사업과 시자체사업 등을 통해 자치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관련 운영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조정하여 주민자치의 자부담을 없애고 들쑥날쑥하던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5천만 원씩 균등 지원하되 추가로 필요한 자치사업이나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게 위해서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듯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지원들을 하게 됩니까? 우수한 자치사업이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는 등 선의 경쟁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읍면동별 차별화된 자치사업 등이 발굴 및 추진될 수 있게 하여 주민자치의 질적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발굴된 우수 자치사업과 프로그램은 우수 사례집 발간과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로 성과 공유 등 다양한 경로로 서산형 주민자치 모델을 완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또 한편 주민자치 교육도 앞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죠. 올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자치 사이버 강좌를 신설하고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초교육, 주민자치 아카데미 등 교육 대상과 난이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서산형 주민자치 완성은 민관 협력과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민 참여와 시민 주도형 사업이 발굴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서산시는 지난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충남 최초 비대면 주민총회 개최와 역대 최대 규모의 충남도 자치공모사업 선정, 충남도 주민자치 사례 경진대회 입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목표했던 주민자치의 일관 전환과 각종 공모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서산형 주민자치 완성의 큰 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박한일 주민자치 팀장이었습니다. 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올해 충남도 내 의무 취학 대상자 가운데 3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2021학년도 의무 취약 대상자 562명에 대한 예비 소집 결과 학생 3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해외 출국 서류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도교육청은 경찰과 협조해 학생들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소재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이 지역 농가의 온라인 판매비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됩니다. 대상은 태안 지역에 주소를 둔 전자상거래 이용 농가와 단체로 전년도 택배 발송 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이들에게는 택배비 절반을 군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단, 관외 생산품과 전화 주문 등을 통한 판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부터 통합 문화 이용권인 문화누리 카드가 자동 충전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등록된 가맹점에서 1년에 10만 원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사람에 한 장씩 제공됩니다. 기존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충전한 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받고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단 수급 자격 탈락자나 지난해 전액 미사용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에 출동했던 충남 소방본부 소속 119 구급대원이 한 달 만에 복귀했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31일 동안 충남에서는 구급차 11대와 96명의 119 구급대원이 서울과 경기도로 출동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관련 120번의 출동으로 245명의 확진자를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 이송했습니다. 대원들은 개인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일정 기간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소속 관서에 복귀하게 됩니다. 태안에서는 요즘 해조류인 곰피 채취가 한창인데요. 소원면 파도리에서 하루 15톤 정도 출하되고 있습니다. 다시마처럼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별미라고 하는데요. 점액 성분이 풍부해 미세먼지 등 몸에 쌓인 유해 물질 배출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CC 대죽공장이 서산시에 이웃사랑 성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위기가정 발굴과 장학사업, 어르신 보행 보조기 지원 등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석환 홍성군수가 적십자 희망나눔 특별성금으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적십자사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는데요. 전달된 성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 구호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홍성 지역 적십자 회비 모금액은 1억 1,800만 원으로 목표 달성률 12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산 신양면 의용소방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봉사에 나섰습니다. 봉사에는 소방대원 2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신양 지역 상가와 공중화장실, 버스 정류장 등에 분무 소독기와 스프레이 살균제를 사용해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한을 지남과 동시에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영상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 오전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죠. 오전 기온은 0도 안팎에서 출발하겠는데요. 청양 영하 2도, 당진 영하 1도, 홍성과 예산 1도 전망됩니다. 낮에는 영상 10도 선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태안 8도, 청양 9도, 서산은 10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목요일 오전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오후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금요일 새벽까지 중부지방부터 차차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상에는 오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바람은 그리 강하지 않아서 최고 1m까지 파고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최근 날이 풀렸다가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일을 반복하면서 도로에 얇은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늘진 도로와 인도에서는 특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충남이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백신 도입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갈 올해. 지역경제 회복과 충남의 도약을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